수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탄도미사일 우위를 자랑해왔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반 시설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으며 푸틴의 탄도미사일 우위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을 완전히 차단하고 푸틴의 야망을 돌이킬 수 없이 약화시키는 철통 방패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계획입니다. 곧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푸틴이 예상치 못한 연합을 통한 보호일지도 모릅니다. 5월 12일 국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여러 유럽 파트너들과 공식적으로 연합을 결성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관련된 모든 국가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직후에 전해졌습니다. 이 연합의 결과는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 파트너들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성 중이며 젤렌스키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결과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젤렌스키가 언급한 회의는 키이우에서 열렸으며 우크라이나의 13개 파트너 국가들과 나토 사무총장실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파트너국이 12개를 조금 넘을 수 있지만 나토가 대표를 보냈다는 사실은 32개 회원국을 가진 조직이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인 일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연합에 참여한 많은 나라가 나토 회원국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연설 직후 루마니아로 가 부쿠레슈티 9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의미심장할 수 있습니다. 그 느슨한 조직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루마니아는 물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스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도 회원국입니다. 이 9나라 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새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것인가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영상이 만들어질 당시 막 루마니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푸틴의 위협을 받는 유럽 국가들을 보호할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위해 필요한 차세대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전략에 활력을 준 악력 높은 블라밍고 드론, 순항미사일, 하이브리드를 만든 파이어포인트가 이러한 파트너십의 선두에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미사일 중심 장거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꼭 필요하지만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대체할 수단이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포인트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최대한 비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 중 한 명인 데니스 스틸레만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7년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임원은 목표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유럽산 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격을 100만 달러 이하로 낮추면 방공 솔루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임원은 말했습니다. 2027년 말 첫 탄도미사일 요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다층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순항 및 탄도미사일 모두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문제 중 하나는 이 미사일을 구매하는 국가들의 재정을 크게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BBC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포대 한 개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그 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약 400만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의존할 때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으로 극복하길 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미국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방공 시스템 협력 중임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파이어포인트가 패트리엇보다 저렴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새로운 미사일이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과 호환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공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연합의 발표는 우크라이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기에 나올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비축군이 거의 소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쓸 의향이 있더라도 많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미사일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패트리엇 포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펄 이니셔티브도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체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전략군 확대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핵 위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설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조약 탈퇴 결정 후 러시아가 전략적 안전보장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에만 적용되지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결국 우크라이나엔 악재가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사용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우크라이나에게 또 다른 우려를 안겨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미사일에 핵탄도를 장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변 세계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강경 발언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그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를 미국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언급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패트리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비용 외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피프, 작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함정과 걸프 인근 국가를 드론 미사일로 공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이란 공중 위협에 대한 미국의 주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외교정책연구소는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 첫 96시간 동안에만 약 325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 쏜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많아집니다. 나흘간 943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작전 초 며칠이 지난 몇 주간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용됐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비축을 빠르게 소모하면 우크라이나는 방공에 필수적인 이 미사일을 더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생산 병목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한 달에 65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말했으며 젤렌스키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연간 최대 780발에 불과합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에피큐리 작전 첫날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803발이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맡든 외교정책연구소가 맡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치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량이 며칠 만에 소진됐다는 점입니다. 인디펜던트의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3월 20일까지 상당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돌렸다고 지적합니다. 그 미사일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로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그 미사일들에 의존하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서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에 신중해진 이유가 더 잘 이해됩니다. 이미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자신들의 비축군에 속해 있던 미국 소유의 미사일일지라도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방어력을 더 약화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에 13개 유럽 파트너를 참여시킬 수 있었던 이유와 파이어포인트가 이제 유럽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패트리어트 대체품을 만들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미국의 방공 시스템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에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 상황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에게 추가 생산을 위해 47억 달러 규모의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BC가 보도한 대로 미사일 한 발당 400만 달러라는 가격이 맞다면 이는 1175발만 생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1년 안에 이 미사일들을 모두 생산한다고 해도 현재 존재하는 즉각적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고 다른 나라에 몇 발 더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미국은 파트너국에 약속한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5월 13일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스위스의 패트리엇 시스템 인도가 더 지연된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는 2022년에 이 시스템들을 주문했고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알아라비아 영업한 보도에 따르면 그 일정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약 4-5년 정도 지연된 상태였고 이제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과 그 여파로 이어질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패트리엇 장비를 계속 보유하려 하면서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미국이 2022년 계약 당시보다 패트리엇 시스템 가격을 더 높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위스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파트너들은 더 이상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의 안정적 공급에 의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13개국 연합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미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분노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연합을 발표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푸틴이 이제 상대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협력하여 그가 적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위협에 맞서는 13개국입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큰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19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사용은 이미 다뤘고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최대 18,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진 거의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국의 미사일 비축분이 주는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속도가 지난 12개월 동안 66%나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위해 미사일 비축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매달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60, 70기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15기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들의 하한선이 66% 증가의 근거가 됩니다. 상한선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생산량을 약 89%까지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항상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5월 13일 인디펜던트지는 러시아가 새로운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주장했으며 모스크바는 2026년 말 실전 배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 세르게이 카라카이프는 인디펜던트 보도 하루 전에 실시된 사르마트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에 대해 푸틴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측근에 의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측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유럽 전역에서 푸틴의 힘과 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13개국 연합은 푸틴에 대한 직접 도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 연합의 상징적 의미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수사 대부분은 유럽 분열을 노린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나친 관료적 내분과 우유부단함에 빠져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거부할 때마다 자신의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어떤 구상이든 추진하는 대규모 파트너 연합에 대한 소식, 하물며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에 대응하려는 구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연합은 푸틴이 파괴하려고 하는 단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더 나쁜 것은 13개국 이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주권을 그만큼 굳게 믿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뚫을 수 없는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권 국가로 존재할 것이며 러시아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연합에서 동등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듯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파트너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기술을 받아 러시아의 야망을 저지할 뿐 아니라 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방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크라이나와 함께 더욱 인상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모두 우크라이나와 10년에 걸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요격드론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로 연료, 자금, 군사무기를 받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양국이 러시아 무기에 대응할 저비용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드론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5월 12일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브레이브 저머니 출범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브레이브 1 프로그램의 파생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무인 시스템부터 레이저, 인공지능,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 개발에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푸틴이 분열을 주장해 각계 격파하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협정들과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걸프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방위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합은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거대한 난공불락의 탄도미사일 방어막이 형성되겠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나라의 신뢰받는 방위 파트너로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새로운 연합이 곧바로 성과를 내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푸틴의 희망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내 꼭두각시들에게도 원하는 분열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4월 말쯤 헝가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푸틴에게 더욱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물러나고 페테르 머저르가 취임했습니다. 왜 이것이 푸틴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테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